안녕하세요. 참나무반 교사 이혜진, 박승희입니다. 저희 두 교사가 어린이들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창의성과 탐구의 가치를 놀이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2학기 공유 모임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창의성에 대한 경험 및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간추려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물에 알려진 용도와 다르게 놀이 안에서 사용해 보는 것이 창의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창의성이란 이전 경험을 놀이 속 다른 상황에 연결지어 놀이하는 것이기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참나무반 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나무반 놀이 사례는 전설의 공룡, 그리고 국기 게임판 놀이입니다. 전설의 공룡은 어린이들의 흥미에 의해 시작된 놀이로 평면의 공룡을 만드는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어린이들은 눕혀진 공룡을 세우기 위한 고민을 했고, 다른 매체를 사용해서 뼈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공룡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작은 미니어처 형태의 공룡을 구성하는 모습에서 두 교사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공룡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크게 만들지 계획을 세워보는 모습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고 어린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공룡으로 도전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만들고 싶은 공룡이 다르자 누구는 다리를 만들고 누구는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각자 원하는 공룡으로 부분을 나누어서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룡을 만든다면 세상에 없는 상상의 공룡, 전설의 공룡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어린이들 사이에 전설의 공룡을 만들자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공룡을 구성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기존에 있던 공룡 사진이 필요하다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는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기 전 스스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공룡 사진을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공룡을 잘라서 합쳐보며 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룡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세 가지 공룡을 조합하여 어떤 공룡이 되었을까요? 이런 형태가 되었답니다. 공룡을 재구성한 후 자연스럽게 공룡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기존에 있던 공룡의 이름을 분할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조합했습니다. 또 이런 세 가지 공룡으로는 이렇게 재미있는 공룡의 형태가 등장하기도 했고 또 세 가지보다 더 많은 네 가지의 종류를 합쳐서 스타곤이라는 새로운 공룡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참여하지 않았던 어린이들도 새로운 공룡의 형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전설의 공룡 형태를 토대로 이야기를 지어서 설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하는 참여 수업이 다가오게 되자 참여 수업 날 어린이들이 재구성한 전설의 공룡을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만들기로 계획했으나 이번 참여 수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 내에 함께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전설의 공룡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참여 수업 이후에 어린이들은 참나무반 놀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탐색 과정에서 공룡이 튼튼하게 서 있기 위해 뼈가 필요함을 발견한 어린이들은 뼈를 만들기 위한 매체로 호일이나 테이프로 딱딱하게 감은 종이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뼈대를 구성한 후 그 위에 찰흙으로 덮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공룡은 몸에 비해 앞다리가 유난히 짧았고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설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고려한 다리 길이를 맞추거나 중심을 잡기 위해 꼬리를 추가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전설의 공룡을 만들었는데 어린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실제 완성된 전설의 공룡의 모습은 공룡보다는 순한 사슴과 비슷하다고 하여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공룡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뿔과 이빨 등 세밀하게 표현해 주어서 공룡의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룡의 상징적인 뿔은 두 가지 생각으로 해석되었는데요. 하나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미지와 또 다른 의미로는 공룡의 뿔을 만졌을 때 오래 장수한다는 전설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이미지에서 어린이들이 뿔을 표상해 보았는데요. 튼튼하게 해주는 뿔, 용기가 생기는 뿔,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뿔 등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전설적인 의미의 뿔에 대해 그림을 그려 생각을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 작업과 이야기 나눔을 거쳐 전설의 공룡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목표를 실현했을 때 다음으로 확장되는데 놀이 정체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놀이가 유사한 형태로 반복이 되는데 이쯤에서 놀이 매듭을 지어봄으로써 어린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의도와 욕구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이 과정 안에 일종의 매듭이 있어야 과정이 중요하고 놀이가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다음은 어떻게 하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 어린이들은 찰흙의 색이 아닌 물감으로 아름답게 칠하면 더 멋진 공룡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감으로 칠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모두가 원하는 색으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협의 끝에 바로 물감으로 칠하기보다는 OHP를 이용해 빗으로 색을 입혀보며 수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과 함께 놀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들이 빛을 이용해서 놀이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솔아, 나도 줘봐. 안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공룡에 올려놓고 빛을 하는 거야, 너 지금. 투과시켜 형태를 다르게 디자인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생각했던 전설의 공룡에 맞는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OHP를 통해 빛을 투과시켜서 디자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글을 나타내는 거야. 정글을 나타냈다고? 그리고 정글인데 공룡 밑에는 땅이 있어요. 공룡 밑에는 땅이 있고 근데 꽃이 있어요. 공룡에 집중되어 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어린이들은 공룡의 디자인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배경을 꾸며주는 등 이야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을 꾸미던 중에 몇몇 어린이들은 그 공룡과 배경과 연결을 지어 이야기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놓여진 각도에 따라서 나무가 쓰러져 있게 보이자 공룡이 나무를 쳐가지고 쓰러졌다고 이야기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공룡 시대에는 햇빛도 있어야 하고 강가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전설의 공룡 이외에 다른 공룡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참여 수업 날 만들었던 작은 공룡들을 가지고 와서 전설의 공룡 위에 함께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설의 공룡, 배경,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등 서로 관계 있는 자료를 활용해요. 놀이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생각에 새로운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서 공룡과 같은 친숙한 사물을 보는 것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연결 지점을 발견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놀이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런 공룡의 관심이 단순히 차력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센터에서 책을 만들며 공룡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들을 그리고 그 특징을 살려서 공룡에 대한 설명해주는 책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룡책에 등장하며 공룡을 만져보거나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공룡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또 그 안에서 상상 이야기가 번져나가는 책도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룡 이야기에서 더 번져서 다른 주제로 번진 책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고요책인데요. 고라는 글자가 요랑 놀고 있었어요. 그러자 고가 요송봉을 흔들었더니 갑자기 요가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고는 마을 사람들을 다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요정이 되었어요. 요가 사람으로 변신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요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요가 얼굴과 목이 연결되는 부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요책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을 본 다른 어린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동화 안에 등장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어린이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 고요책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글자 정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글자 정을 그림의 한 번에 숨기기 어려웠던 어린이들은 글자를 해체해서 곳곳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글자 숨기기의 재미를 느꼈던 어린이들은 모든 친구들의 이름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글자 마을 안에는 참나무반 친구들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글자들이 고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후 이야기를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작은 평면의 공룡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고유책으로 번져 나갈 것을 예상하셨나요? 이처럼 창의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인 듯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나눔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각이 확장되면서 그 안에서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쿠키 게임판입니다. 이 놀이는 창의성과 탐구하는 태도에 집중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초부터 메시지 센터에서는 태극기를 그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를 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태극기를 그리면서 시작된 놀이가
우리나라는 무엇이 유명한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 등 우리나라와 관련한 특징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번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극기에서 나아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국기를 디자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국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센터에서는 동시에 평면의 종이를 잘라서 입체를 구성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정육면체의 모양 때문에 어린이들은 주사위를 연상하고 그 위에 숫자를 적어 주사위를 만들었습니다. 입체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주사위에서 게임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주사위가 완성되자 어린이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판을 만들었고 어떻게 게임을 할지 게임 방법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게임을 해보았던 경험을 떠올려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한 칸씩 이동하는 게임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들이 만든 게임판에는 도착과 시작만 표시되어 있을 뿐 다른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을 시작해보니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를 보고 얼만큼 이동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네모칸을 그리고 그 안에 숫자를 적으면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놀이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게임판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숫자를 모르는 어린이들도 숫자를 쓸 수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며 제법 그럴듯한 게임판을 구성했습니다. 수정된 게임판으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은 나 5칸? 그런데 어디야? 나 어디지? 라고 이야기하며 게임판에 숫자를 그렸지만 게임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게임판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처음 주사위를 굴려 숫자 3이 나왔을 때 게임판에 그려진 숫자 3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또다시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숫자와 게임판의 숫자가 대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숫자 게임판을 수정해 나가는 시기에 여름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개학과 동시에 강복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어린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놀이 시간에 한 어린이가 테이프로 만든 입체에 태극기를 그려서 국기가 그려진 주사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다른 나라의 국기도 필요하다고 하여 교사의 도움으로 다른 나라 국기 사진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숫자를 대신하여 국기를 넣은 국기 주사위라는 새로운 주사위가 등장함에 따라 게임판 놀이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두 교사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만들었던 게임판은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국기 주사위를 사용하기 위해선 국기가 그려진 게임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국기가 그려진 국기 게임판을 만들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놀이 안에서 교사는 놀이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고자 기록 속 놀이 힌트를 정리해 보았고 놀이 힌트 중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사위에서 국기 주사위, 게임판에서 국기 게임판으로 구성물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겪으며 주사위나 게임판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고 놀이 힌트 속 연결고리를 발견한 교사는 어린이들이 자신이 만든 구성물을 활용하여 어떻게 놀이할 것인가 라는 사고의 확장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국기 게임판과 국기 주사위를 사용하여 놀이하던 중 주사위를 굴려 나온 나라가 게임판에는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은 주사위에는 6개의 나라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국기 게임판과 숫자 주사위를
다시 사용해서 놀이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숫자 주사위로 바꿔서 게임을 하던 중 모든 칸을 굵기로 채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나머지 빈 칸은 그냥 X로 표시하여 게임판을 완성했는데 함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X의 수가 너무 많아 게임이 끝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린이들은 놀이가 정체되거나 막힐 때마다 어린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X 표시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벌칙을 넣기로 계획했습니다. 벌칙을 수행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낀 어린이들은 여기에 어떤 벌칙을 넣을까 고민하며 회오리 돌기, 한 칸 뒤로 가기 등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벌칙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수행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부끄러워하며 미션을 재빨리 끝내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웃겨? 여기서 다 웃기나? 다 웃겼어? 다 웃겼대. 우리 다음 친구.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음 친구. 주사위 주세요, 주사위. 그거 줘. 그래서 두 교사는 벌칙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계획한 미션을 원활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줄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벌칙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은 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친구를 놀리는 벌칙을 대신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칙이라는 단편적인 이미지에서 흥미있는 지점을 조정해가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미션을 도전하도록 도와주어 마침내 성취해낼 수 있도록 미션을 격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음 주머니와 용기 씨앗을 지원하여 놀이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미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나라에 도착했을 때도 미션을 하려는 시도들이 보였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익숙하고 가장 흥미로워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출발 지점은 태극기로 넣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대한민국 응원구호를 외치는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미션을 만들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태풍으로 다른 나라에 날아갈 수 있는 미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은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게임판을 구성할 때 그 나라의 위치를 고려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다녀왔던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어린이 모두에게 생소한 나라가 등장할 때면 이렇게 아르메니아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교사, 어린이 모두 함께 배워간다는 태도로 서로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었고 어린이 또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교사와 친구들과 공유하며 그 나라의 특징을 탐구해 나갔습니다. 책에는 나라와 관련한 정보가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할 만한 키워드와 연관된 행동 미션을 찾으며 실현 가능한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게임판에 참나무 숲 그림을 그리고 아르메니아 나라에 걸린 어린이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미션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 나라에 걸려 참나무 숲에 들어간 어린이는 놀이를 정리하는 시간까지 도착 지점에 도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취한 전략으로 다른 친구가 아르메니아에 걸렸을 때 서로 위치를 맞바꾸자는 미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열쇠 찾아야 돼요. 열쇠 찾아야 되는데. 열쇠 찾으면 나올 수 있어요? 네. 열쇠 어떻게 찾아요? 여기 열쇠 그리면 되잖아요. 아, 열쇠를 여기다 그리자고? 네. 그럼 열쇠를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문을 딱 열쇠 구멍을 딱 넣어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 이전의 방법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자 한 어린이가 황금 열쇠로 열고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가상 이야기가 담긴 미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르메니아에 걸린 어린이들은 황금 열쇠를 그림으로 그려서 게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준 후 참나무 숲 탈출을 허락을 받는 규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탐구하고 각 나라의 특징을 미션으로 연결지은 게임판이 완성되었고, 부모 참여 수업날이 되어 엄마 아빠와 함께 게임에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참여 수업을 계기로 다른 반의 놀이도 경험해볼 수 있어 자연스럽게 다른 연령의 어린이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 수업 이후 국기 게임판 놀이를 하는 7살 어린이들이 참나무반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탐구하러 왔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찾는 나라가 참나무반 게임판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참나무반 어린이들은 기존의 방법을 토대로 나라에 대한 탐구를 하며 7살 어린이들이 원하는 나라의 특징을 담아 행동 미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른 반 어린이와의 만남은 새로운 나라를 탐구하기 위한 자극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미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6살이다 보니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나라에 대한 정보를 책을 통해 수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자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글자를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글자 도우미가 되어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놀이를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놀이에 비해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기 초 태극기와 종이 입체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나라를 알고 싶다는 어린이들의 자발적 동기에 따라 놀이가 진행되었고, 국기 백과사전 책, 여행지에서의 경험, 각 나라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놀이에 기반하여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바탕이 된 미션으로 연결지음으로써 외워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알매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놀이를 진행하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어린이들이 정답으로 바로 가게끔 신속한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이할 시간을 갖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국기 디자인을 비롯해 국기가 주는 상징성에 대해 이해하고 각 나라별 특징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연령과 교류하고 교사, 어린이 모두가 탐구하는 태도로 놀이를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놀이했던 모든 과정이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창의적 놀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린이들의 일상 속 호기심, 탐구, 창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저희 두 교사가 생각한 창의성이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형태로도 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서로 엮여지고 흥미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자극을 주고 격려하는 교사로서 어린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나무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